차베스의 후계자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가 나이키 옷을 입고 자다가 정말 상징적이더라고요. 붙잡혀 와가지고 뉴욕으로 붙잡혀 왔어요. 나 맨날 선글라스 끼고 왔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 가리개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오사마 빈 라덴 암살할 때보다 훨씬 놀랐어요. 왜냐면 전쟁 날 거다, 침공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침공할 거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게다가 미군이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마두로가 너무 겁나니까 거기 원주민이나 막 70살, 80살 된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입대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었거든요. 아, 포퓰리즘의 비극이 이런 거다. 기름이 그렇게 나는 나라인데도 정권이 잘못 들어서면 망한다. 그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반미는 컨셉이구나. 지는 반미하면서 나이키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반미 컨셉으로 하는데 자식들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막 이런 것까지 떠올라가지고 컨셉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은 이제 자룡자룡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털보 방송 절 한번 해야지 이해운동 크크크 보수의 손실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JY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인인데 이 여자는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새벽별님께서 저 녹음 정말 듣기 싫네요. 정신 나간 여자. 아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재밌네요. 김선희님, 이재명은 이해훈을 욕바지 방패막이 등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듯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룡자룡 구자룡 변호사도 새해 첫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냉이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답니까? 네? 네? 그게 다예요? 뭐 어떻게 하죠? 네. 자, 반가워요. 일단 벗으라면 벗겠다는 각오까지는 갖고 왔습니다. 뭘 벗어요? 뭘 벗어요? 뭐라도 하라니까. 뭐. 자. 얘기를 이렇게 바로 이어가죠.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바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이긴 개혁신화 사무총장을 향해서 김현지 실장이 지난 2일이죠. 청와대 영빈관 신년 인사회에서 면박을 줬다라고 네. 이긴 총장이 페이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 좀 아시죠? 그럼요. 보셨죠? 네. 어떻게 본인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즐거웠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황당하죠. 왜냐면 뒤에서 욕하거나 뭐 사석에서 그러거나 뭐 그런 것도 좀 그렇지만 거기 공적인 자리잖아요. 이분은 진짜 공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사회적인 얼굴도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아, 진짜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저렇게 아나무인이 되나? 아, 공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지만 상대 정당의 사람을 사무총장인데 내가 뭐 예우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 현지 누나 진짜 세구나. 아, 진짜 보이는 게 없구나. 상대방이 우습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정확한 나이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냥 추정치가 나왔어요. 추정치가. 74년생으로 나온 거죠 지금? 그 정도. 뭐 73에서 74?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그럼 같아요. 나한테도 누나네. 나도 그래요? 누나라고 불러야겠다. 원래 힘세면 누나죠. 그래야지 나한테도 나도 누나라고 불러야지. 요새 하도 무서워가지고 말 조심해야겠다 이럴 때 좀 누나 이러면서 다정하게 부르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현지 누나 이러면서. 현지 누나. 현지 누나. 근데 참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인데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응?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 싸늘한 대응도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았다는 게 너무 우습더라고요. 아니,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무총장이 바로 명함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팩트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긴 사무총장이 성남시 의회에서도 있었고 경기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씨하고 쭉 이렇게 함께 하면서 계속 복닥복닥 했던 사이인데 그 썰을 방송에서 여러 번 풀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랬었나 이러면서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볼 법도 한데 그게 팩트 확인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모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특히나 공적 자리에서 그 상대방한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인드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든 거잖아요.
너는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대놓고 면박을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공적 마인드도 없고 팩트 체크도 안 한 거고 내가 그러고서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뭐 마음 상하거나 당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아 권세가 아주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구나라는 거죠.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 이기인 총장과 한번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날 통일부 직원 대상으로 야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에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식 체제 통일을 배제합니다. 상호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 행위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공존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통일 업무를 주관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될 부서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처음이죠. 처음에서 그래 논란이 된 것이고 조선인민 그 이춘희 씨가 하는 그 조선 이러면서 그 강조 액센트 들어간 그게 절로 떠오를 정도로 이게 그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많은 게 일단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라는 게 무슨 업무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나 있는가. 저거는 지금 통일을 포기하는 그런 거를 따라가는 북한의 뭐 입장을 답습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제 두 개의 국가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국가 아니고 두 개의 국가로 별개로 우리 각자 삶을 살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통일부의 수장이 그거를 수긍하고 그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통일부 업무하고도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고 거기 북한은 그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단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동포들을 뭐 이렇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립도 하지만 타협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풀어나가는 방식으로서 통일부의 업무인 건데 이러면 통일부는 뭐하러 존재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대뜸 그렇게 어떤 결과물로서 김정은이 하는 얘기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뭐 개헌론이라도 띄우시든지 우리 헌법이랑 안 맞는 얘기 그냥 대뜸 질러 놓으면 통일부에서는 헌법을 부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다, 별개의 국가다라고 할 것 같으면 통일부 업무 중에 상당수 뭐 지원에 관련된 거 있죠. 그냥 다 끊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필리핀 지원해요? 뭐 말레이시아 지원해요? 나라 대 나라로 그 외교 문제로 그냥 풀어가야 돼. 그때그때마다의 문제죠. 이제는 다른 나라로 그렇죠, 생각할 그렇죠. 북한 동포에 대한 문제, 인도적 차원에서의 문제,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할 건가요?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중국이 들어와서 그냥 먹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나라 땅 아니래며. 남의 나라고 별개의 국가라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를 끝내자.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 자,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다음에 또 민간 교류, 보건, 의료, 인도 분야의 민간 교류 협력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 자, 그러면 별개 나라인데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 어떤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그거죠.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막 퍼다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도 퍼주기 하자.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이슈도 워낙 충격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게 짧지만 좀 짧게라도 하나 좀 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차베스의 후계자. 이 차베스의 후계자.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가 나이키 옷 입다가 나이키 옷을 입고 자다가 정말 상징적이더라고요. 나이키 옷을 입고 자다가 그냥 붙잡혀 와가지고 뉴욕으로 붙잡혀 왔어요. 선글라스 나 맨날 선글라스 끼고 왔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 가리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하고 압송이 됐어요. 근데 진짜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무슨 저기 그 다큐를 봤는데 옛날에 그 9.11 테러 관련된 그 주동자 있죠. 주동자 그 사람을 확 잡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모의 훈련도 엄청 하고 잡아왔던데 요 사례를 보면서 네. 지금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위반이니 아니니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영 간 그다음에 뭐 세력 간 평가도 엇갈리고 막 그래요. 일단은 요 자체를 이 압송 사례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또 북한과 우리 남북 대치 상황 요 부분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해주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 진짜 놀랐어요. 저는 오사마 빈 라덴 암살할 때보다 훨씬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외신들 보면은 전쟁 날 거다, 침공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침공할 거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게다가 미군이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와 정말 놀랬거든요. 얼마 전에 외신에서 그래서 봤었을 때 마두로가 너무 겁나니까 거기 원주민이나 막 70살, 80살 된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입대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었거든요. 아 정말 이 정도 나라가 이 지경이 돼 있구나. 그래서 포퓰리즘의 비극이 이런 거다. 기름이 그렇게 나는 나라인데도 나라가 정권이 잘못 들어서 망한다. 포퓰리즘의 비극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반미는 컨셉이구나. 지는 반미하면서 나이키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반미 컨셉으로 하는데 자식들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막 이런 것까지 떠올라가지고 이거 컨셉에 속지 말자. 이해운 후보도 사실 보수 컨셉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신념이 있었으면 이렇게 확 못 넘어다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신념 없는 사람은 나라 망친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국제법 논하기에는 참 이게 정말 한가한 얘기다. 한가한 얘기다. 국제법 얘기하는 게 이제 한가한 얘기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는 원래 경쟁해요. 침략하고 전쟁해요. 근데 그거를 평화를 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뭐 유엔도 만들고 그것도 사실 미국이 주도했던 거거든요. 브레튼 우즈 체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근데 미국이 그게 이제 효용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마두로 체포돼가지고 미국 마약 단속국으로 이렇게 압송되는 장면에 그 카펫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라는 거 밑에 룰 오브 로우라고 법치주의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상징적이라고 봤던 게 이거는 이 로우가 미국 법이구나. 전 세계를 관통하는 건 이제 미국 법이다. 이제 미국은 그걸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제법을 논하는 게 허망한 게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시스템 붕괴시키면은 안 돌아가죠. 근데 국제법은 원래 그거를 뭐 사법적인 거, 집행하는 거 이게 분업돼 가지고 나라끼리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조직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유엔에서도 근데 힘의 논리가 해석을 좌우하는 게 상임 이사국에서 한 나라라도 비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성명 채택을 할 때 미국이 아닙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걸 지금 국제법적으로 위반이네 뭐네라는 주장들이야 들끓지만 그거를 규정하고 제재하고 이럴 수 있나요? 아무것도 실효적인 걸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 적용될 수 있어요. 전 이거는 이준석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상식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반미하거나 반일하거나 이게 뭐 정권 흔들기 컨셉일 땐 그런 얘기 맨날 하더니 이제 또 일본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보수 정당 그렇게 욕하더니 이게 이제 이런 것처럼 나라를 운영할 땐 그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이 반미하던 거랑 지금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용 외교다 뭐 이러는데 미국에 대해서 규탄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모호한 노선을 채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 정치 소비용으로 입장을 채택하기가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 정보도 없었잖아요.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 관계의 긴밀성이라는 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컨셉을 잡고 두 개의 국가 뭐 이런 거 하는데 미국과의 협조 아래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정동영 장관의 말도 허망한 얘기일 뿐이거든요. 그 아무리 떠들면 뭐해요. 국제사회에서 그게 힘의 논리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에 소비하는 걸로만 하기에는 시사점이 너무 많은데 진짜 좀 한가한 얘기한다. 저 예전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제가 대학에서 형법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형법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이게 강의가 겹쳐가지고 국제법 수업을 뭘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다른 국제법 교수님한테 요청이 왔었나 봐요. 근데 형법 교수님이 나 내 수업 해야 돼 이러고 돌려보낸 다음에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쳐들어가면 그만인 게 국제법이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형법이 진짜지 막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국제법 얘기하는 거는 실효성 없는 거에 대해서 공허한 구호 외치는 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브라보콘. 다음 주에 만나요. 브라보콘입니다. 자 이제 이계인 기억신당 사무총장하고 연결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아닙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분 말씀 많이 하시게 분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회사로 가겠습니다. 회사로 가실 거예요? 네. 갈 데도 없잖아요.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